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강릉의 천룡고찰 용연사를 찾았습니다. 숲이 뿜어내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한참을 걸어 도착한 용연사 입구. 계단을 오르자마자 삽살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많은 절을 다녔지만 사찰의 수호상으로 삽살개 석상은 처음이라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 사진 찍는 하직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스님. 반갑습니다. 네. 여기 삽살개가 들어오는데 문 앞에도 있고 또 스님 삽살개하고 무슨 인연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김교각 스님께서 당으로 법을 구하러 가실 적에도 삽살개를 데려가고, 또 삽살개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계라고 계면서도 영물로 이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아주 사람과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영리하고 충성심이 상당히 높은 개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친숙한 동물로 삽살개를 모시게 됐습니다. 반겨주시니까 고맙더라. 반갑습니다. 선생님, 올 때 보니까 산이 참 깊더라고요. 저리 깊은 곳에 있는데 이게 무슨 산입니까? 여기가 이제 뒤에 우리 주산이 만월산입니다. 오대산 동대산을 이제 만월산이라 했는데 거기를 주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만월산 용연사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온 지가 한 17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 올 때는 요 무구당 건물하고 대웅전 저 남아 있는 그 당시에 이렇게 있고 마당도 이제 좀 협소한 그런 도량이었는데 저 여기를 좀 문화가 융성하는 그런 도량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도량에 와서 쉬고 또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으면 고민, 번뇌가 있으면 번뇌도 좀 벗어놓고 누구나 편안하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만든다고 요사체, 저 정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복원했습니다. 누구나 번뇌를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는 도량. 설암 스님과 함께 텐마루에 앉으니 제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유난히 개를 좋아하는 스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요 뒤에 건물 지을 텐데 이 산에 있는 나무로서 이제 집을 짓는다고 나무를 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포크레인이 그때 미숙할 때라 이제 포크레인 가지고 나무를 끌고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컸죠. 피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저 산속에 그때는 길도 없을 때인데 산속에 이제 쓰러져 있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죠, 목표 부러졌으니까. 그때 우리 용녀가 그때는 어릴 때인데. 용녀.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절에 내려와서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사람들이 데려와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면 산중에서 아마 큰 변을 당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또 사연이네요. 제 은인입니다, 은인. 할머니, 지금 할머니죠? 용녀 할매라고. 이 강아지들이나 이런 게 사람하고 또 가장 친숙한 동물이다 보니까 그 조화로운 삶에 있어서는 그 기여하는 바가 크죠. 도리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용연사 근처에 국가 명승지가 있다고 해서 스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웅장한 산세와 조화를 이룬 용연 계곡 일대. 시원하게 뻗은 길을 따라 스님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스님, 고향은 어디세요? 태어난 곳은 저 경남 밀양입니다. 밀양, 좋은 동네입니다. 어렸을 적에 어느 시골 마을과 똑같이 낙동강에 가서 목욕하고 썰이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말썽 부리고 놀고 학교 다니다가
그게 일상생활이죠 뭐. 출가는 어디로 하셨어요? 제 출가는 저기 그 우리 강릉 밑에 동해 밑에 삼척 예예. 신흥사라고 있어요. 예예. 천년고찰이고 네. 절이 아주 고즈넉한 절인데 거기서 제가 은사 스님 만나서 출가를 했습니다. 네. 밀양에서 강원도로 삼척까지 오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인이 그 당시에 그 삼척 그 신흥사 주변에서 네네. 뭔가를 이제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 놀러 왔다가 네. 저녁에 그 신흥사 종소리가 좋아서 네네. 찾아가서 이제 스님께 차 한 잔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스님께 들어오시라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고 하는 도중에 이제 그 당시에 제 은사 스님께서는 이제 선성이세요. 선성이신데 처음 주지 나오셔서 이제 그 선의 세계를 들려주시더라고. 네. 선의 세계를 들려주시면서 내가 그때 상당히 감명 깊게 받았어요. 나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고 그 불교는 그냥 내 가까이 삶 가까이 있는 그런 나의 종교 뭐 이 정도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스님이 들려주시던 선의 세계가 저한테 상당히 감명 깊게 들렸어요. 예. 감명 깊게 들리고 그 저녁에 이제 잠자는 시간에 스님께서 이제 책을 한 권 주시면서 잠 안 오면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책 보면 잠 잘 온다고 육조단경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주셨는데 그 책을 읽고 울었어요 제가. 너무 감명스럽고 지금까지 내가 찾고 구하던 그 답들이 거기에 장황하게 펼쳐지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네. 그 다음 아침 곧바로 출가해 버렸어요. 그러겠어요. 너무 한의심이 나가지고. 그 육조단경에서 어떤 감명 깊었던 육조단경은 주로 보면 이제 그 우리의 정신세계, 예예. 마음의 움직임, 또 조사들의 그 수행관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예. 육조 해능 스님께서 그 법을 구하는 장면이라든지 네. 또 마음의 본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뭔가를 찾아 헤매잖아요. 네네. 그 찾아 헤맬 것이 그 안에 있는데 뭔가 밖에서 따로 구할 것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상당히 감명받았어요. 네. 군에 제대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내면적으로 겪는 갈등의 요소가 많잖아요. 네네. 그 어떤 제도권 안에는 뭔가가 딱 얽매여서 이제 테두리가 쳐져 있잖아요. 거기서 항상 벗어나고 싶은 갈망도 있었겠죠. 그래서 출가는 그 상대방이나 나나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뭐 그런 삶이겠다 싶어서 곧바로 주저없이 출가하셨군요. 네. 예. 출가하세요. 출가가 제 생각에는 그다지 그 모든 삶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절집 안의 삶도 네. 그렇고 아까 우리 강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든 자연이 충족된 삶은 없거든. 충족된 삶은 없는데 그 내 편한 것이 무엇이 내를 편하게 하느냐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마음의 고향이 최고 편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곳이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곳이다. 출가하고 나서 느끼는 또 선의 세계는 이 공동체 삶에서 내 성품 또한 이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연기 속에서 형성되고 그것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휴식이고 안식이 되겠다. 출가 그런 쪽에서 저는 출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출가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또 있구나. 종교는 이 사회에 책무가 있다. 네. 그 책무에 대해서 나는 어느 분야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에 나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 거냐.
그래서 저는 그 분야 속에서도 우리 전통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가운데서 또 나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또 그분들한테 내가 혹여나 줄 것이 있으면 그 아낌없이 미련 없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길이겠다. 주지하면서 느꼈어요. 아, 조금 대성적인 그런 마음으로 내 출가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내가 전해줄 수 있고, 아, 이게 내가 다가서야 될 곳이 있고, 내가 보듬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헌신을 하더라도 그 짐을 지고 가야 될 것은, 지고 가야 될 것은 지고 가야 되겠다. 출가가 내 자신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는 설암 스님. 스님께선 좀 더 속내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포교의 방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 덕목이다. 예. 수행 덕목으로 통해서 수행은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죽을 때까지 닦고 닦아야 되는 우리가 이제 일상과도 같은 것인데 그 수행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구성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것,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포교 방법이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참선 수행 도량, 그 문화가 살아있는 예. 그런 도량. 그래서 같이 사부 대중이 함께 어울려서 수행하고 탁마하고, 예. 그리고 또 그 에너지를 사회에 또 방출하고, 네.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좀 맞겠다. 아, 이 대중들과 함께 어울려서 예. 이렇게 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보듬는 것이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이다. 그리고 은사 스님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우리 연사 스님은 지금 저 홍천 수타사에 계시는데 예. 아주 청변하신 분입니다. 네, 깔끔하시고 군더더기 하나 없는 스님이세요. 그리고 최고 강조하셨던 것이 성과 속이 둘이 아니고 거기에 차별법을 주면 안 된다. 혼도 엄청났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런 성품이 남한테 그 혼을 내고 몽둥이 들고 경책을 하고 이런 성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그 처음 출가해서 스님한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상 예. 이것을 무너뜨리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내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사실은 내 살림에 전혀 불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 자존심도 상하고 어떤 때는 뭐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은사 스님의 그 깊은 뜻을 알면서 너무 제가 그립고 뭐 살아계시지만 예, 항상 보고 싶고 예. 때로는 도방 같고 때로는 친구 같고 제가 농담도 하고 그것도 받아주시고 네. 스님이 어쨌든 그것을 하시는데 그 청빈한 모습과 그 원용 살림, 원용 무해한 그런 살림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너무 고맙고 그립고 그렇군요. 네, 날마다 보고 싶고 요 가까운 지척의 거리에 있지만 네네. 그런 분이죠. 네. 국가 명승지 용영 계곡에서 스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깊은 산속을 흐르는 물은 참 맑더군요. 스님 참 좋습니다. 여기가 국가 명승지라고요? 네. 여기가 우리나라 국가 명성 106호 용영계곡
이론입니다. 2013년도에 이거 지정하는데 스님 애를 많이 쓰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힘들었죠. 예. 7년 걸렸습니다. 제 혼자. 혼자 이렇게 명승지로. 지정한다고. 예. 아. 용역도 제가 하고 뭐 다 했죠. 그래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들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이 계곡 안을 안 들어오고 밑에서만 보고 이 계곡에 이제 가늠하는 거야. 두드리면 열린다고. 네. 한 7년 동안을 쫓아다니니까 그때야 이제 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안에 들어와서 확인하시고 네네. 그렇게 지정이 된 거예요. 이게 국가 지정 계곡에. 명승지로. 이 계곡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안을 받을 날이 저는 분명히 오리라 생각하고, 예. 야, 이 계곡을 명성으로 지정하고 그 관광지로 만들어내서 활용을 잘하면 이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이 농업도 중요하지만 이 문화 관광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 사업이잖아. 7년 동안 애 많이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님.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어 물불 가리지 않고 일궈낸 명승지 지정. 이곳 용영 계곡 일대는 설암 스님의 발언과 원력이 깃든 곳입니다. 그런데 스님의 발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데요. 이 계곡을 활용해서 강릉에는 그 연화부인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 춘향전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춘향전이 모태가 되는 그런 이야기다. 그래 신라 신라 시대 때 이야기인데 그 사랑 이야기. 네네. 그 연화부인 스토리텔링 사업과 연계를 하고 또 여기는 옛날 지역 주민들이 이제 뭐 흉년이 들거나 네네. 뭐 그렇게 가뭄이 들고 또 뭐 큰 수해가 있고 그랬을 적에는 산신과 용왕님이 노하셨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재를 올리던 풍습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끊겨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거는 복원을 해서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 이 계곡과 이제 연관해서 자연경관과 인문학적인 요소가 이제 결합하면 네. 이 명성 가치가 더 높아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용소 제례를 해마다 하고 있고요. 네. 애들 국악 캠프, 예. 어린이 국악 캠프 할 적에 이 애들이 여기를 무대로 해서 아주 열심히 지칠 줄 모르고 노는 곳입니다. 여기가 애들 너무 좋아요. 제가 국악 캠프를 하게 된 이유도 너무 외로워요. 애들이 오직 기계하고 생활하죠. 네네. 컴퓨터 네. 또 기계적으로 학원 가고 기계적으로 자기가 좋든 싫든 어떤 강요받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국악이라는 우리나라 국악이라는 것은 너무 자연을 닮아 있고 또 우리 민족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통해서 애들이 조금 더 그 지친 삶에 좀 자양분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문화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청소년으로 성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악 캠프를 하는데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애들을 몇 년 동안 유심히 바라보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 느낍니다. 종교를 떠나서 마음의 문도 열는 법도 배우고 소통도 할 줄 알고 또 상대방의 문화를 존경할 줄 알고 예의도 지킬 줄 알고 이런 마음을 배우면 그런 애들이 성장했을 적에 아무래도 이 사회가 지금 그 닫혀있는 사회보다는 열린 사회가 되면 우리가 아마 우리 후손들한테는 좋은 사회를 선물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엄 스님은 용현사에 오셔서 17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전문 농사꾼이기도 합니다. 트랙터를 모는 솜씨에서 그동안의 내공이 묻어나오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서둘러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아, 스님, 밭 다 가셨네요. 한 번 더 갈아야 돼. 한 번 더 갈아야 돼요? 여기 또 무슨 농사 지으시려고 밭을 가셨습니까? 이 개두릅 심으려고. 개두릅이요? 예. 아, 여기 개두릅이 아무래도 이 지역의 예. 특산품이고,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조합 법인을 통해서 이제 같이 개두릅 특화작물 재배한다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하고 같이 이제 연계해가지고. 그렇죠. 마을 주민들하고 예, 예. 같이 이제 상품도 개발하고. 네. 이렇게 농사도 지시고 또 수행도 하셔야 되고. 농사고 수행이고 농사고. 네. 그 백장 청교에도 보면 예. 그 일일 부작하면 일일 불식이라고 네네. 그 항상 노동의 중요성을 음. 강조하고, 또 우리 사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먹거리는 직접 거의 다 직접 지어서 직접 조달하는 그런 예. 작업자속 하는 것이라, 여기 또 땅도 땅심도 좋고 해서 네네. 우리가 좀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자급자족하고 그리고 남는 거는 또 사찰 재정에도. 그렇죠. 또. 이제 재정보다는 나눠 먹는 거죠. 아. 예, 지역 주민들하고 신도들하고 네네.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어. 제가 농사가 서툴러서 풍작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밭 일구고 예. 신도들도 같이 이게 일하고 밥 메고 할 적에는 많이 동참을 합니다. 아. 17년 됐는데 아직도 농사를 잘 몰라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어. 그 때를 잘 맞춰야 되고 네네. 또 잘 일궈야 되고. 음. 나는 농민들이 뭐 한 해 잠시 농사지어서 먹고 추수하고 뭐 이런 생각만 했는데, 네네. 그거 하나를 거두기까지 어. 엄청난 수고가, 음. 예, 거기 배 있지 않으면 자꾸 농사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여기 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고 이렇게 사는 삶이 예. 우리가 뭐 재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네네. 항상 스님들은 그래도 수행과 노동을 통해서 그래 단원들의 그 감사한 것도 알 수 있고, 예, 또 육신도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런 걸 이제 선농일치를 실천함으로 해서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농사는 모르는데 그래도 농사를 지으면 편안해요. 아, 그렇군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금방 현실이 나타나고. 용연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쩐지 고향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러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스님, 오늘 용연사 둘러보니까요. 네. 스님 절은 마을하고 또는 어떤 지역사회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움직인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거든요. 예. 요즘 사찰은 어때야 된다? 종교가 옛날에 농경사회에는 네.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도 일반 제가자들이 이제 원하는 네네. 이런 욕구는 충족시켜 줄 수 있었어요. 종교가 신앙적인 그 측면만 가지고도. 그 지금은 종교의 역할이라는 것이 기도 신앙을 또 넘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번민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치유도 할 수 있고, 또 사찰이 기능 중에 하나가 사회 정화 기능, 네. 또 신앙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일반 이제 저가자들하고 같이 어우러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종교의 필요성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시점이라. 그래서 용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님들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제가자들이 일선에 나서서 움직여줘야 또 마을 사람들과 소통이
또 싫을 수도 있고 출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 제가자는 또 그렇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개인보다는 전체가 행복하고 또 그 전체가 행복한 걸 통해서 내 개인도 또 그만큼 행복할 수가 있다. 예, 스님. 스님으로 산다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제가 출가 수행자로서 삶이라는 것을 제가 감히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살림살이는 아니지만 주지를 하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과의 공동체적인 삶, 또 청빈한 삶, 그리고 공동체를 통한 자비 실천. 저는 이 세 개로 이제 금생의 숙제는 거기까지만 하려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아 용감하게 선택한 출가. 그 구도의 삶에서 설암 스님의 유일한 발언은 모든 존재의 행복이었습니다. 청빈한 살림살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해 고민한 시간들. 스님이 꿈꿔온 수행정신이 살아있는 공동체 결사도량은 어쩌면 이미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보듬는 것이 보람있고 행복하다는 설암 스님 덕분에 저도 무척 행복했습니다.